네, SS 랜더스가 2군 내에서 얼차려와 배트 폭행을 한 선수죠. 이원준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포스 프레이밍으로 인한 득점 기여 순위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1위가 누구인지 네. 궁금하고요. 또 외야수의 송구 능력이 과연 득점 기여 순위로 봤을 때 어떤 선수가 1위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SG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앞 영상에서도 네.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SSG 랜더스가 이제 2군 내에서 있었던 선후배 얼차려와 폭행 행위에 관련해서 KBO 상벌위원회를 앞두고 구단이 선제 조치를 했습니다. 네. 12일 날 자체 징계위원회 열고 네.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퇴단, 방출, 음. 외부 공시를 했는데 네. 2017년 1차 지명입니다. 이 이원준 선수가. 네. 이원준 선수가 그러니까 97년생 야수가 그죠? 2000년생 내야수 후배 A를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뭐야 해서 얼차례를 했고 이원준 선수가 본인이 왜 이렇게 얼차례 받았지? 2000년생 내야수 후배 A로 와 해서 이제 배트로 엉덩이 부위를 2차례 가격을 했는데 네. 나머지 이제 얼차례를 이렇게 후배들한테 내리갈굼을 했던 선수들 2명은 네. 추가 2명 더 있죠, 그죠? 네. 이 선수들은 상벌이 결과에 따라 조치인데 조만간 SSG는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상벌이 끝나면 네, 한다는데. SSG 구단 내에서 아시다시피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KBO 규정상 구단의 이제 이중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네. 있었죠. 그 진짜 어떤 고민을 것도 할 많이 수 했어요.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KBO하고 타구단에서도 이제 이원준 선수가 엮여 있는 부분, 네. 물론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를 떠나서 이원준 선수는 타 구단에서도 파악하는 유망주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딱 이 선수 그리고 또 배트 폭력을 휘둘렀기 행사했기 때문에 가장 좀 징계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 선수를 네. SSG 구단이 어떻게 할 건지 그래도 추가 징계 아주 좀 강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어요. 근데 그룹에서 SSG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에서 굉장히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또 구단의 야구단의 프런트들도 좀 망연자실했죠. 네. 그 3년 전에 같은 일 벌어지고 그건 초청 강연하고 자체 교육하고 선수들 스스로 그냥 발제해서 발표를 해봐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 발제 발표했던 선수가 후배 선수 이렇게 제일 먼저 야 뭐야 네. 바로 얼차려줬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내부에서 이 더 이상 뭐를 해야 되나? 네. 이게 재발 방지가 되는 건가? 이런 좀 회의까지 느꼈다, 회의감까지 들었다 이야기를 네. 했었고, 근데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이 네. 정도, 그냥 방출을 바로 해버려서 솔직히 굉장히 좀 놀랐고 저는 이전에 이제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상벌이 결과가 나오면 선수단 내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추가 징계를 이중 징계를 못하지만 내규가 있으니까 내규 안에서 뭔가 고민을 할 거다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 징계가 아니라도 다른 그림으로라도 뭔가 하겠다 이렇게 느낌은 들었는데 방출은 좀 되게 놀랐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징계를 할 수 없으니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어쨌든 구단에서 뭔가 어떤 류의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벌 네. 100개다. 좀- 일벌 100개다. 좀 세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이원준 선수는 당연히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구단도 네. 사실 이 선수를 1차 지명으로 선수를 데려와서 네. 또 올해 좀 많이 좀 좋아지고 기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원준 선수가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던 그 퓨처스 팀의 그 스포츠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3명의 투수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단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자체로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사실 폭력은 진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데다가 이게 지난 3년 동안의 그런 숱한 강의 외부 강의만 거의 9차례 10차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뭐 좀 본보기성 징계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이제 재발이 될 건가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건가 3년 전에만 해도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어지면 이거 뭐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내리갈굼이라는 게 과연 프로에서 이게 맞기나 하나 이게 말이 되는가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피해자 내야수 A의 행동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조금은 있죠. 네. 뭐 그렇죠. 보통 보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코치한테 얼마나 좀 불손하게 했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네. 그로 인해서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이번에 SSG가 이 뭐 초강력 징계죠. 네. 초강력 징계. 네, KBO에서도 이제 계속 몇 년째 클린 베이스볼을 이제 외치고 있고요. 또 센터도 있고요. 또 구단에서도 자체 교육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분명히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통 이제 단체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단체 생활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그 내부 규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선후배의 규율이 영원히 저는 아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네. 이번 건도 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진짜 큰 겁니다. 예, 을차리를 네, 지시했던 그렇죠. 선수들은 네. 태단은 안 됐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폭력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좀 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이런 뭐 부분 뭐 선후배 간의 좀 갈등이나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않으면 지금 야구 인생이 거의 뭐 끝나버리죠. 그래서 뭐 모여가지고 진짜 좀 뭐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프런트에 신고해라. 신고하고 도움을 이야기를 좀 받아야죠. 하고 도움을 네. 받고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이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굉장히 오늘 좀 흥미로운 기록을 굉장히 좀 저희 부장님께서 열심히 좀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부탁을 좀 해서 네. 제가 이제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수들의 프레이밍 뭐 이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이런 능력치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약간 좀 이게 미트질 뭐 이런 미트질이라고 많이 하죠. 하는데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트질 잘하는 포수는 심판들이가 알고 일부러 마이너스 주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심판들이 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 본인의 스트존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볼을 받아 참 맛있게 볼을 받는 그런 포수들 이것이 네. 결국은 실점을 줄이니까 결국은 득점 같은 그런 효과를 네. 준단 말입니다. 네. 그 랭킹을 한번 매겨본 겁니다. 그걸 수치화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약간 뭐 부끄럽지만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왜냐면 뭐 포수의 프레이밍, 뭐 네. 미트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그냥 뭐 좀 주관적으로 주관적이죠. 뭐 저 포수는 프레임을 참 잘해. 뭐 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이렇게 랭킹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어서 정확히 100% 이해는 못했는데. 저는 네. 저도 문과 문과죠. 출신.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네. 했는데 이것은 모든 자료는 TV 중계 화면 스트존을 기준으로 했고요. 네. 포수들의 경우 출전 횟수가 적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은 표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수치가 진짜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근데 많이 네. 출전한 선수들 위주로만 한번 좀 보시면 약간 유의미한 그래도? 데이터가 되고 네. 하지만 이 데이터에 뭔가를 다른 것을 가미를 하면 좀 의미가 더 희석될 수 있으니까 네. 있는 대로 데이터는 날 것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냥 보시면 방식이 조금 뭐 복잡하지만 네. 스트라이크 존 전체를 정사각형 구역으로 쫙 나눕니다. 네. 그다음에 스트라이크가 된 요 들어왔을 때 스트라이크가 된 비율을 전부 계산하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가우시안 필터라고 해서 스트라이크 퍼센트가 뭐 100%인데 아예 손 댈 수도 없는 거죠. 네. 뭐 0%도 손 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10%도 애매하다. 네. 90도 애매하다. 그러면 20에서 80%이 영역, 네. 이 주변 있죠. 네. 요 영역을 전부 선택을 해서 요걸 이제 약간 음영, 섀도우 존으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 나머지로 네. 들어오는 공들은 전부 여기에 들어온 공을 특정 포수들이 얼마나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냐를 보는 겁니다. 네, 그 쉽게 설명하면 약간 이제 좀 모호한 스트라이크 모호한 존들을 볼의 경계. 예, 그렇죠. 네. 모호한 존들의 모든 우리 리그의 이 스트라이크 된 부분들을 퍼센테이지를 어, 보고 네. 특정 포수가 앉았을 때 그 부분을 볼을 스트라이크로 얼마나 만들었느냐 또는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볼로
만들어 버렸느냐?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될 거고 네. 볼을 스트라이크로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네. 볼 카운트별로 또 다르거든요. 실점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네. 그 수치까지도 다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면 그만큼 이제 실점이 네. 될 확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 알아보는 건데 뭐 돌려 말하면 득점. 그래서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S 어떤 존이 30%인데 이걸 이제 볼을 스트라이크로 하면 득점 가치가 0. 원래 볼 스트라이크 되는 득점 가치가 0.15점인데 네. 30%를 스트라이크로 할 수 있는데 볼이 되면 그냥 0%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요건 그냥 마이너스 0.045로 그냥 마이너스 점수를 점수 주고 깎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스트라이크를 판정이 되었으면 30을 100%로 높이니까 플러스 0.105점을 해당 포수한테 부여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계산을 쫙 해보니까 순위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포수의 프레이밍을 예. 통해서 팀의 이제 득점 기여. 그렇죠. 공격 득점이 수치점 어느 정도, WAR처럼 이 그쵸. 누적 수치를 한번 쫙 내본 겁니다. 네, 사실 득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팀 승리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점을 줄여서 득점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쉽게 말하면 포수가 실점 줄여서 득점이 된 겁니다. 포수의 프레이밍 버전 WAR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순위를 보니까 네. 진짜 놀라운 게 아니 프레이밍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롯데 유강남 선수가 네. 압도적인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네요. 진짜 네. 뭐 다른 선수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버려서 네. 사실 이제 스태티즈 본사에서도 이번 조사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 번 데이트 체크를 다시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적 점수가 맞습니다. 네. 예. 12.6144 뭐 이렇게 쭉 네, 네, 예, 네. 스코어가 소수점. 나왔는데 네. 예. 근데 이게 WAR처럼 누적 점수인데 잘하면 플러스를 받는 거고 네. 플레이밍을 못하면 어떤 공에 대해서 플레이밍을 못하면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20%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이 존을 딱 스트라이크로 하면 네. 뭐 판정 받으면 수치가 팍 뛰겠죠. 네. 출전 횟수가 적은 포수들은 수치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낮아지겠는데 유관남 선수가 12가 넘습니다. 2위인 정복은 선수가 3.5. 롯데 포수들이 1, 2등이네요. 뭐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네. 3위인 양의지 선수가 네. 2.66입니다. 양의지 네. 선수. 그리고 뭐 장성우, 김준태 이렇게 식으로 최재원 선수식으로 쭉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수치는 심판들의 개인적인 스투존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위원들은 완전 무시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TV 스투존 네. 요거에 딱 한해서 애매한 존에 걸친 투구들만 올 시즌에 네. 한해서 딱 체크한 수치입니다. 예. 뭐 이게 뭐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절대 볼 아니죠. 수는 없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재미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3등이고 네, 장성우 선수, 김준태 선수 이렇게 그렇습니다. 순위가 있네요. 네. 허수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출전이 원래 모든 통계는 표본이 같아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표본이 좀 그쵸. 다릅니다. 근데 네. 횟수를 좀 나누기 좀 그래서 일단은 누적 WAR로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네. 재미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거랑 또 비슷한 기록을 네. 찾아봤는데 바로 이제 외야수들의 어깨 능력을 이렇게. 주제로 한 RAA 이제 평균 대비 득점 기여 순위를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외야수들이 송구 능력으로 이제 주자의 추가 진루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또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수치화한 건데 이제 저희가 경기 중에도 보면은 이제 공이 뭐 어떤 좌익수를 이제 잡았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주루 코치들이 이제 저 좌익수는 이제 어깨가 강하니까 못 일단 뛴다. 뛰지 마. 뛰지 마. 뭐 아니면 일단 한 무조건 베이스 돌려. 뛰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수치화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주자별 네. 모든 상황 주자별 뭐 1, 2루, 네. 1루, 1, 3루, 말루 다 그때에 이제 1루타, 2루타 예. 근데 원아웃, 투아웃 다 세분화, 노아웃, 원아웃, 투아웃으로 세분화하고 태그업을 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뭐 짧은 팝플라이 그다음에 어렵네요. 조금 미들, 딥 이렇게 다 총 15가지로 전체 상황에 대해서 평균 가치 리그 평균을 일단 다 네. 냅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 진루 가치 또 보살의 가치, 홀드 가치 다 냅니다. 다 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복수 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 주자를 잡으면 나머지 주자의 뭐 진루라든지 이런 건 체크를 하지 않고 리그 평균을 가정해서 네. 예를 들면 뭐 2루 주자가 있을 때 단타가 나오면 홈이 나면 6번 그다음에 네. 3루 딱 멈추는 게 3번 홈 네. 주루사 1번 이거를 가정을 했을 때 수비수 입장에서 뭐 추가 진루를 한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0.1점 깎이는 보살은 거고. 0.3점 네. 줘서 아, 뭐 이 외야수 같은 경우는 뭐
뭐 암, 어깨. AR암이 또 암 RAA를 그냥 0.2점 정도. 그러니까 어깨로 이 선수가 잡은 것이 기여한 것이. 그러니까 실점을 막은 거죠. 실점 막은 것이 0.2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순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순위를 네. 한번 좀 만들어 보니까 숫자를 많이 보니까 좀 혼미한데 어쨌든 이정우 선수가 1위입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역시 뭐 사실은 어깨 강하고 어깨도 네. 강하고 실제 수비를 능력도 아주 좋고요. 잘했고 주자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홀딩 시켰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말 나오고 놀랍습니다. 네, 또 마틴 선수, 또 NC 마틴 선수, 김준환, 나성범, 황성빈, 뭐 추신수 네. 선수 이렇게 좀 손으로 쭉 나오는데 물론 자 말씀드렸지만 표본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경기 순서 다 수비 이닝이 또 각자 다를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편차가 발생할 수 네.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본 수치인데 이건 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네.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순위가 외야수 같은 경우는 104위까지 나오는데 네. 제가 뭐 30위까지만 이렇게 노출 한번 해드리고 한번 쭉 네. 보시면 이것은 뭐 잘하는 선수가 많은 경기 나오면 플러스가 쌓이는 거고 자주 안 나오는 선수가 한 번 잘해도 플러스 한 번 못하면 마이너스가 커지는 네. 거고 뭐 그런 건데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 외야수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네. 순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일단 상위권에는 대부분 좀 수비 좀 잘한다, 네, 뭐 어깨 맞아, 좀 강하다는 맞아. 확실히. 선수들이 확실히 좀 상위권에 있고 재미있는 게 저희가 104위까지 순위가 있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100위, 알포드 선수가 103위, 피렐라 선수가 104등으로 일단 여기 거의 꼴찌에 지금 외국인 선수 3명이 그죠. 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네. 그래서 수치가 이럴 수 있나 했는데 하여튼 뭐 피렐라 선수가 전체 꼴찌더라고요. 네. 전체 꼴찌인데 뭐 이게 수비를 그렇게 못 그러니까 아니 어깨가 조금 뭐 이렇게 약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판단이 좀 좀 잡는 그런가? 부분도 네.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모든 경기 벌어진 부분들 주자했을 때의 네. 상황을 올 시즌만 놓고 네.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요렇고 근데 뭐 지금 전반기 정도는 7월 11일까지입니다. 이게 7월 네, 네. 11일 현재인데 오늘이 뭐 13일인데 7월 11일까지고 이게 또 시즌 되고 이러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가 바로 올라가니까 네. 이 수치가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주 네, 나오는 건 네. 아닌데 송구 능력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네, 아마 뭐 팬분들에게도 좀 재미있게 참고할 만한 네.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